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 포고령에서 예. 국회나 정당 활동 금지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 했다. 예. 요거는 뭐 포고령 자체 문구를 좀 잘못 쓴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이게 저는 그렇게 파면할 만큼 중요한 사유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빠졌어요. 그게 정말 제일 안타깝죠. 사실은 쏙 뺐어요.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이게 그렇죠. 뭐 재결을 받아야 네. 하느냐 아니면 각하돼야 하느냐 예. 이런 주장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란죄는 철회했지만 내란 행위는 판단한다, 유지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 근데 하여튼 뭐, 내란 예.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설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전의 소추와 후의 소추 사유에 동일성이 없고 그렇다면은 재의결이나 각하해야 된다.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저는 이 결정에서 이거는 판단을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결국은 처음에 그 소추인 측에서 내란 부분은 형법상 내란 부분은 뭐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재판관들 뜻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그랬나요? 권유에 따라서 뭐 예, 처리한다. 권유에 따라서 철회한다 처리한다고 그랬더니 했다가 뭐 논란이 되니까 예. 그냥 대강 뭉개고 그렇죠. 넘어가더니 결국은 정말 쏙 뺐어요? 끝까지 뭉갰어요. 이거 뭐 어떻게? 사실상 철회한다 좀 이상한 말도 그러니까요. 썼죠. 예. 저는 여기서 안철수 그러니까 그 의원이 얘기하시죠. 예. 안철수 예, 의원이 그렇죠. 정말 의문의 백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나는 내란죄가 네. 거기 거기 들어갔으면 나는 소추 결의에 참가 안 했을 거다 이랬거든요. 예. 그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이 결정문에 보면 그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피의 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철수는 이제 투명 인간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가 아마 변호사님하고도 여기서 그 얘기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나 그런 의원들 한두 명 정도 증인 채택 신청해서 채택 받아서 저는 만약에 내란죄 부분이 정말 소추 안에 안 담겼으면 저 원래 가표 던졌는데 가표 안 던졌을 겁니다. 그 증언을 좀 받아놨으면 좋았겠다 싶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약하게 다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증인은 채택을 안 해줬을 겁니다. 여태까지 한 행태를 보면. 참. 그러면서 내란죄 적용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벌어진 기본사실 관계는 동일하잖아. 기본사실 동일하니까 내란죄 그거 죄명을 뭘로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철수가 내란죄 적용 안 했으면 자기 투표 안 했을 거라고 했지? 그런 애는 없어. 잊어버려. 안철수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 8분이 들어가셔서 지금 3분 보수가 있는데 그 38일 동안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35일 이상 끌었는지가 계속 의아스럽긴 그렇죠. 합니다. 그게 이상해요. 저도 그게 참, 이 예. 결정문을 보고. 이럴 거였으면 정말 뭐 3월 14일, 3월 했으면, 21일에 하겠죠. 해도 충분히 시간이 남았을 텐데 중간에 얼마나 많은 보도가 나왔고 뭐 그렇죠. 3월 31일 날 뭐 고성에 오갔고 그 평의하다가 누구 저 직원 연구관인지를 불러다가 뭐 날짜를 뭐 선고할 날짜 잡아 그러면서 됐죠. 사실은 그걸 보면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날짜를 언제 할 것이냐 놓고 다툼이 많았구나. 결국은 약간은 문영배 소장 대행의 뜻과는 어긋나게 거기에 반대하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재판관들의 뜻에 따라서 이게 잡혔구나.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이든 그게 뭐 다수 의견이 되든 문영배 소장 대행과는 뜻이 다른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구나. 그 생각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뭐 이번 결정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저는 2분 아니면 4분 정도는 반대 의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반대 의견 하셨는데 그 후에 설득이 됐나? 이런 추론도 가능하고 예.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나이브한 생각은 처음부터 8분이 다 그런 의견을 가졌는데 3월 14일에 선고하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시간을 끌었다. 이게 뭐 페인트 모션 비슷한 거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만 우리 들 정도로. 판사님의 판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판사님은 그랬잖아요. 제가 딱 4월 4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늘 나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어요. 근데 우리 판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형배의 특성상 이 사람은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를 잡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나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배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거고 형배는
원하는 게 안 나오면 4월 18일 넘겨버릴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안 넘기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해봤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형배의 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참. 그래도 여기선 권위가 있나 봐요. 나머지 세 분은 좀 보수는 좀 그랬을 이해가 수도 있고, 안 갑니다. 아니면 예. 정말 3월 31일에 그 기일을 정하고 고한 2, 3일 사이에 판결 이미 끝났습니다 했던 게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 막판에 의견을 가지고 어쨌든 그 한 2분, 3분 정도의 소위 보수적 재판관 의견이 뒤에 보충 의견 비슷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보충 의견이지 아니면 좀 개별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원래는 그게 크게 앞에 정말 소수 의견처럼 돼 있다가 그 부분이 한 3월 31일에서 4월 1, 2일 언저리에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축소돼서 정리가 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고